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1탄 강의예요. 아, 벌써 41탄. 저도 이번에 강의 PPT 준비하면서 41탄이라고 되어 있길래 와, 41탄이라고? 벌써?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오프라인 강의부터 시작했던 거여가지고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 하다가 매달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격월로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어쨌든 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쌓였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했었던 것도 다 유튜브 저희 당뇨스쿨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김은정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당뇨 졸업 가능성, 합병증 위험도 나의 최장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입니다. 저희가 당화혈색소만큼 항상 우리 당뇨스쿨에서 강조하는 게 또 최장 기능 아니겠습니까? 당뇨 졸업은 물론 합병증 예방에도 최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진짜 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뇨, 특히 한국인 당뇨의 최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현재 내 최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최장 기능, 그리고 최장 기능과 합병증의 상관관계까지 저희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최장 기능을 살리는 핵심을 또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오늘 되게 또 우리가 굉장히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3개월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단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럼 어떤 식의 방법으로 내 최장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저희의 총 정리된 바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를 기다려주셨어요. 네, 삼총사 미녀님들의 강의? 미녀. 좀 미녀라고 네. 하니까 기분이 열심히 좋아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최고의 말씀 칭찬이죠. 해주셔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두익님이 벌써 올려주셨는데 당활수가 11.5%래요. 네, 그리고 혈당도 평소에 450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밥만 먹으면 졸리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는 격올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달에 하고 있습니다. 1, 3, 5, 7, 9, 10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강의는 7월 7일입니다.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 강의 이벤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관련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매달 경품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하루 단백살 10분, 맨발 바로 6분, 락트 7.8 10분, 제로요소 10분, 혈당 바로 4분 해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품 추첨하기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고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댓글, 채팅창에다가 한마디씩 써주시면 되고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올라오면 굉장히 또 열심히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기는 해요. 그쵸? 이게 엄청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도 댓글이 엄청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댓글? 네, 보입니다. 와, 눈이 엄청 좋은데요? 독수리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확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전쟁이 잘 안 보이시나요? 전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41탄 2026년 특별 강의이고요. 당뇨 졸업 가능성, 합병증 위험도 나의 최장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일단 의료진들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한의사 이혜민이고요. 유튜브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 모두 공부했고요. 그리고 당뇨 관련된 논문들 계속 SCI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몇 권 책을 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 냈었고 그 외에도 뭐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과 함께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도 함께 저술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3월에 사찰 음식 전문 지도 과정을 마쳤습니다. 와, 이게 그게 뭐예요, 원장님? 사찰 음식을 2년 동안 직접 조리하고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사찰 음식이 어떻게 당뇨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가 조리를 해보면서 음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점을 공부를 해야 좋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식이라는 파트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앞으로도 좀 더 고민입니다. 어떤 쪽으로 여러분께 제가 공부를 해야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점은 굉장히 당뇨인들한테 이롭지만 딱 한 가지가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어려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었다라는 점하고 이제 뭐 네이버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같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찰 음식.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훈정입니다. 저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당뇨 졸업의 유일한 열쇠 최장 점수,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최장 성적표와 합병증 위험도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최장 재생을 돕는 3개월 로드맵, 김은정 원장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사례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독수리의 눈 지금 간파가 되나요? 저희에게 되게 반갑다는 인사들이 되게 대부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마른 당뇨인이 어떻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음식을 신경 쓰면 살이 빠지고 진퇴양난입니다. 라고 하시는 마른 당뇨인의 고민. 이 부분은 사실 췌장 기능과 연결해서 저희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마른 당뇨인들이 사실 췌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파트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마른 당뇨인들을 진료해 보시면서 췌장 기능을 어떻게 회복을 했더니 마른 당뇨인들은 어떻게 음식을 늘려갈 수 있더라. 이런 노하우도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 질문 있으면 저기 전화로 문의드리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010-8442-5178 여기로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로 주시면 저희가 내일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부산 당번만이요 원장님도 초청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전유 원장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초청이 왔습니다. 저희 초청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트가 당뇨 졸업의 유일한 열쇠, 췌장 점수인데요. 저희가 췌장 기능이 왜 중요하고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이 왜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를 해왔어서 저희 당뇨스쿨 애청자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혈당 조절만 하면 안 된다. C펩타이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보면, 혈당만 보면 반쪽짜리 내 몸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가 되는지 이걸 항상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C펩타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C펩타이드는 췌장이 만드는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는 걸 C펩타이드 검사라고 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췌장이 이게 중국에서 논문 연구한 건데요. 이게 중국 실제 논문입니다. 중국에서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진짜 3단계로 췌장 기능이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처음 당뇨 진단 받고 나서 4.2년까지는 췌장 기능이 매년 3.3%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보상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혈당이 안 높다가 이제 높으니까 췌장이 야 어떻게 혈당이 높아 이러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이제 늘어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췌장이 과로하게 무리하게 애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천년만년 계속 애쓸 수는 없잖아요. 과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2년 지나가면 매년 3%씩 기능이 떨어지고 20.9년이면 이제 거의 바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뭐 바닥에서 더 떨어지는 형태로 췌장 기능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 많아요. 나 당뇨 진단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혈당 생각보다 잘 잡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췌장이 그만큼 애써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 운동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췌장이 그만큼
더 많이 애써주고 있어서 평소보다 인슐린 더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보상작용 때문에 혈당이 생각보다 좀 잘 잡히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췌장 기능이 이제 지치고 췌장도 이제 나 몰라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지쳐가지고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내가 처음에 노력했던 거랑 같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혈당이 안 잡히는 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약이 늘어나고 당뇨약으로 안 되면 인슐린도 추가가 되고 하는 게 약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췌장 기능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약이 늘어나고 인슐린도 늘어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당뇨스쿨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또 다른 채널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 이게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이고요. 일단 같은 나이 동일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BMI가 비슷하고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췌장의 크기 자체가 12%가 작고 그다음에 기능도 36%나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나 기능이 더 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서구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단 거 엄청 많이 먹고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 요새 되게 개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많아지고 정제탄수화물 많이 먹고 막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음식들 많아지고 활동량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수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한국인은 그런 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당뇨 환자분들을 저희가 통계를 내봤어요.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을 한 3개월 정도 오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형으로 분류될 만큼 이게 C펩타이드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검사가 0.6 미만이면 1형으로 분류되는데 그런 분들이 5.2%, 그 다음에 1.5형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37%, 둘이 합치면 4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형이라고 나는 2형이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성인인데 당뇨가 진단이 되면 난 당연히 2형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2형인 분들은 정작 57.7%밖에 안 됐고요. 1형과 2형이 4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성인이 돼서 당뇨가 진단이 됐고 당연히 2형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잘 나오는데 인슐린 제대로 쓰이지 않는 그런 걸 이제 2형이라고 하잖아요. 난 당연히 2형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7% 외에는 인슐린이 부족하더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되게 여러분도 많네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통계를 더 많이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자차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점 전수조사 할 겁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3개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이것도 꽤 표본이 컸어가지고 아무튼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검사를 해보시고 췌장 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볼 댓글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앞서서 저희의 이제 주제가 하나하나 이제 오픈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앞서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오래된 당뇨가 졸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다른 분이 딱 똑같이 2번 정도 질문을 주셨고요. 또 개인의 C펩타이드를 딱 그냥 수치만 주신 분도 그랬어요. C펩타이드 2.76 뭐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뭐 췌장에 돌이 생겼다라는 제가 그런 진단명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증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췌장에 돌이 생겨서 치료받는 중인데 혈당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췌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이게 그 돌이라는 그 물질이 어떤 증상인지 어떤 진단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사라졌을 때 혈당 수치도 안정화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췌장 자체의 치료를 좀 더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펩타이드 2.76은 사실상 그 기준치가 되게 다르거든요. 1.1에서 뭐 3점 몇까진 3.8, 뭐 4점 몇 이렇게까지도 있는데 뭐 중간 범위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의료기관에서는 1에서 1.5까지를 이제 정상 범위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과로한 그 췌장 인슐린 과로형 이렇게 보고 있어서 2.76은 조금 그래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 처음에 질문 주신 2번 오래된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오래된 당뇨인이 오래됐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5년 이상이라고 보고 또 정말 오래된 당뇨일수록 뭐 10년, 15년 막 이렇게 되실수록 사실 중요한 게 약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뇨 진단으로부터 내가 얼만큼의 혈당 기능이나 혈당 기능 그 조절 능력이 보존이 됐는지, 즉 췌장 기능이 얼만큼 손상되지 않고 보호받았는지에 따라서 오래된 당뇨도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됐지만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개수가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시라면 당뇨 생활관리 상담 문의로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당뇨 어떻게 치료하는지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네.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파트 2로 넘어가 볼까요? 네. 파트 2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파트 2는 이제 내 췌장 성적표와 합병증 위험도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6.5인데 그래도 합병증가 왜 안전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당화혈색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밑에 빙하가 이제 녹고 있는지 빙산이 녹고 있는지 안 녹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빙하가 조금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빙산이 위에 떠 있는 상태인 거고 밑에 실제로 숨겨진 췌장 기능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6.5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현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숨겨진 췌장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혈당 수치보다 베타세포의 기능이 합병증을 결정한다라는 많은 논문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러면 C펩타이드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C펩타이드도 1대1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다 이렇게 사실 소화해서 제대로 측정값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C펩타이드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으로 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측정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C펩타이드가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하는지 그래 내 지금 췌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펩타이드가 단순히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된 부분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혈관이 보호가 되구나. C펩타이드가 많을수록 혈관도 보호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자체가 말초 혈류를 증가시켜서 또 신경에도 보호가 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은 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전달받아야 에너지원으로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신경에도 이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C펩타이드가 이런 신경을 보호한다라는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사구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이게 한 논문의 C펩타이드 실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C펩타이드가 충분하면 내가 혈관도 좋아지고 말초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신장도 보호되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C펩타이드 그럼 수치가 적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C펩타이드가 적을수록 우리 몸에 이제 어떤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2,000명을 대상으로 19년간 C펩타이드가 충분한 사람과 아니면 C펩타이드가 적은 사람, 즉 인슐린이 충분한 사람, 인슐린이 적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인슐린이 충분한 사람들은 심혈관 합병증의 노출 위험이 높더라. 한 3배 높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형, 즉 췌장 기능 저하형들은 망막병증의 그 위험도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더라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측정값으로, C펩타이드 측정값으로도 앞으로의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 저희가 합병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그리고 당뇨의 유병 기간,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혈압,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뇨 약 횟수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입력을 할 텐데 C펩타이드,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혈압, 그리고 그리고 사구체혈가율 뭐 이런 등등의 BMI도 있죠.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넣었을 때 여러분의 어떤 합병증이 좀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값을 넣어서 여러분의 예측도 합병증 발병 위험도를 예측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값만 입력하더라도 내가 C펩타이드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외우기도 어렵고. 근데 나이, 뭐 혈압, 뭐 당화혈색소, 당뇨 유병기간 뭐 이 정도의 그 값을만 넣어도 합병증이 얼만큼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당뇨스쿨 꼭 구독하시면서 또 당뇨스쿨 소식지, 카카오톡 소식지도 구독하시면 아마 때가 되면 다 입력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로 준비한 내용은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여도 C펩타이드가 많이 증가했을 때 췌장 과로형으로 이제 신장의 합병증이 증가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었고 또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C펩타이드가 적고 또 당뇨가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고위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사실 합병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다 당질하고 결합돼 있어서 적혈구와 포도당이 결합돼 있어서 곳곳에 이제 우리 몸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 염증을 유발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독소 내지는 내 몸에 이제 염증들 유발하는 건데 당화혈색소를 정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뿐만이 아니라 C펩타이드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내 췌장 상태까지 확인을 하면 합병증의 위험도에서 더 예측할 수도 있고 관리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2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네. 효난님이 5492님, 당뇨 편지를 읽고 나서 18년 동안 먹고 있었던 당뇨약을 끊었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편지를 보고 따라 하셨대요. 음식,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까지 따라 하셔가지고 지금은 당뇨약 다 끊고 졸업까지. 너무 대단하시죠? 너무 축하드려요. 멋지시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섭외 들어갑니다. 010-8442-5178로 전화 주셔서. 근데 너무 멋지시요. 왜냐면 이렇게 편지 보고 졸업했다라는 사연은 저희한테까지 잘 안 들려오니까 맞아요. 네, 꼭 이렇게 요청을 문자 남겨주셔서 그럼요. 인터뷰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꼭 너무-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스스로 하는 힘이 되게 실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잘 따라주셨고 왜냐면 음식이랑 운동만 하면 사실 한계가 있는데 수면 스트레스까지 잘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거봐요. 오래된 당뇨도 졸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댓글이 당뇨 졸업하고 싶습니다. 저도 당뇨 졸업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편지 읽고 스스로 실천하셔서 18년 된 당뇨를 오래된 당뇨를 18년 된 당뇨면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 1년 반 동안 정말 초집중하셔서 졸업하신 건데 다른 분들의 큰 기감이 되실 수 있도록 꼭 출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박경혜 님이 김은전장님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이시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당연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영숙 님이 1.5형이라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 맞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어떤 분도 1형과 1.5형, 2형의 이제 구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원장님? 김은 원장님? 네. 1형과 1.5형, 2형은 그 C펩타이드 수치로 나누는 게 좋죠.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C펩타이드 수치에 따라서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그러면 1형, 조금 나오는데 너무 부족하다, 1.5형, C펩타이드 수치는 그래도 괜찮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2형.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인슐린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너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1형이거든요. 1.5형이면은
사실 인슐린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혈당이 안 잡혀서 당뇨약을 먹어도 안 돼서 인슐린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슐린이 없어서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면 1형은 인슐린 분비가 몸에서 안 되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급성 합병증 같은 게 오거든요. 뭐 그렇죠. 케톤산증 같은 거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형은 그 정도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급성 합병증이 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혈당이 안 잡혀서 당뇨약만으로 안 잡혀서 인슐린까지 갔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이 맞을 정도는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김병조님, 간헐적 단식도 하고 저탄수 식단도 하시고 당뇨약도 먹고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당뇨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 요새 혈당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제 몸 상태를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시펩타이드 수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화혈색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 지금 약을 먹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저탄수도 하는데 혈당이 안 잡히는 거는 췌장 기능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처럼 기능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으니 췌장 기능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 이제 한의 치료를 해서 당뇨를 졸업을 했는데 양약도 한 3년 정도 끊었고, 근데 실패해서 지금 약이 다시 늘었대요. 약을 다시 복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당뇨 관해라고 하는 용어가 완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를 완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WHO에서도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게 재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관해라고 하지 완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뇨도 마찬가지로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이게 좀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뇨 졸업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졸업을 다시 당뇨가 좀 이렇게 재발이 될 수 있거든요. 당뇨를 졸업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것들은 하셔야 돼요. 한 80점 정도, 80% 정도 생활 관리는 기본적으로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언제든지 또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룩 어헤드라고 하는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낫더라. 네, 재발이 된다 할지라도. 추적 관찰을 하면 이제 졸업했다가 이제 다시 재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재발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졸업했던 경험이 있는, 관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은 40%가 줄고 콩팥질환 발생률은 33%가 줄고, 그리고 이게 12년 동안 관찰했을 때 4번 관해하신 분들은 이게 합병증 위험률 감소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졸업하고 영원히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한 번 졸업한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졸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졸업해봤기 때문에 또 방법을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파트 3로 넘어가 볼까요? 네. 파트 3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뇨를 그럼 어떻게 졸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췌장이 지쳤을 때 어떤 증상들이 느껴지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밥 먹은 후에 막 졸려요. 졸음이 쏟아졌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막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몸에서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두 종류의 인슐린을 맞으시거든요. 지속형 인슐린, 초속효성 인슐린.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은 우리 몸에 24시간 기저로 있는 인슐린을 의미하고, 또 초속효성은 밥 먹을 때 이제 그때그때 분비되는 인슐린을 의미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 몸에서도 24시간이 이렇게 쭉 있는 기저 인슐린과, 그리고 밥 먹고 났을 때 바로바로 인슐린이 이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더디어서 식후에
졸음이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인슐린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처리해주면 안 졸리는데 빨리 처리를 못하니까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 식후 극심한 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상시에도 피곤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파트 3에서, 4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피로감이 왜 더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아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밤새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의 호르몬이 뭐 아드레날린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건데 사실은 자기 직전까지도 우리 몸에서 췌장이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이 혈당이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시에 너무 피곤해요. 이런 분들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으로 췌장이 문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소화불량이 자주 나타납니다. 췌장 기능이 단순히 췌장이 내분비, 즉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요. 외분비라고 해서 소화 효소를 함께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소화 효소 분비 기능도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인슐린을 동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화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살을 찌게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게 하고 하는 걸 동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슐린이 적으니까 췌장이 지쳤으니까 인슐린도 분비가 안 되면서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증상, 식후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밤새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 네 가지가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나는 뭐가 해당이 되지? 그럼 나 졸업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이 다 있다. 혹은 한두 개만 있더라도 이미 췌장이 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췌장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사실은 아까와 같은 증상이 조금 살짝 있었다가 이제 완전히 지쳐서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일단 처음은 과로형으로 가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고갈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췌장이 과로한 그 상황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C페프타이드가 좀 높게 나올 때 인슐린 저항성이신 분들이 빨리 당뇨를 졸업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요. 훨씬 당뇨 치료도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췌장이 이미 손상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C페프타이드가 처음부터 낮고 또 인슐린 분비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요. 이 분들은 사실 췌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더 줄이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아닌 이 C페프타이드가 적은 양으로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수면과 스트레스, 근육량 증가, 그래서 음식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더 늘려나가셔야 되는데요. 아까 강의 초반에 마른 당뇨인은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사실 췌장을 쉬게 하려면 음식을 조금 규칙적인 시간에 하루에 2-3번 정도만 적게 드시는 게 좋은데 마른 당뇨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부분이 소화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양을 조금 늘리시려면 조금씩 자주 이렇게 드시면서 음식량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근육이 증가하려면 역시 여러분이 음식을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로형과 고갈형의 관리 방법과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채팅창에 네.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고갈형일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 중에 저체중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좀 마른 체형인 분들이 좀 맞아요. 많습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슐린 주사 맞으면 살이 찌잖아요, 체중이. 평균 한 3kg 정도 찐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은 인슐린이 내 몸에 부족하면 그만큼 그 살로 저장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음식 영양분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이제 인슐린이 해주는데 그게 잘 안 될 거라서 아무리 내가 잘 먹는다고 해도 내가 먹는 만큼 체중도 잘 안 찌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형이 보통 마른 체형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마른 당뇨인은 그만큼 섬세해요.
내가 몸이 약하다라는 걸 본인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당뇨를 관리하시더라고요. 불안만 하지 않으시면 된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만 않으시면 자기가 잘 가고 있는데 좀 더디게 가도 우리는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더뎌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들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니까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췌장 과로형, 이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형, 그리고 약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과체중형일 가능성이 큰데요. 비만하거나. 네, 비만하거나 과체중, 그리고 정상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2인데 3.39죠. 이분이 내장 지방이 20이었어요. 20이 맥스인데 20인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이 내장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방간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형이 되는데 C-펩타이드 엄청 분비 많이 되죠. 3.39. 근데 이분이 한 이 정도 됐을 때 엄청 그 체중이 조금 한 3kg 정도 빠지셨을 거예요. 내장 지방도 한 17 정도 돼서. 그래서 근데 자꾸 췌장을 짜내는 약을 먹고 계셔가지고 어지럽다라고 하시길래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라 해서 그 약을 조금 줄여서 더 드시게 되면서 당뇨가 졸업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췌장을 짜내는 약을 덜 드시더니 2.169로 확 좋아졌던 C-펩타이드로. 그래서 더 이상 췌장이 지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당화에서 6%로 당뇨가 졸업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췌장의 과료형은 이 C-펩타이드가 떨어져야 당뇨가 졸업이 되구나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10.4에서 2.14인데 졸업이 될 당시를 보면은 6.2에서 1.3으로 C-펩타이드가 떨어졌죠. 그래서 너무 지친 췌장이 아닐 때 당뇨 졸업이 되구나. 과로형은 C-펩타이드 수치가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C-펩타이드 높다는 게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인슐린 분비량인데 이 숫자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똑같은 혈당을 만들기 위해서 췌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인슐린 효율이 떨어진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당화혈색소에 비해서 어쨌든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저항성이 높은 겁니다. 두 분 다 지금 저항성이 높은데 사실 10.4의 2.14보다 6.2의 3.39의 저항성이 더 높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치면. 맞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당뇨약도 떼고 6까지 가면서 C-펩타이드 수치도 더 줄어들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2점대까지는 줄었고, 네. 사실 더 많이 안정되려면 한 1점 초반 정도까지 좀 떨어져 주는 게 인슐린을 좀 덜 만들어도 6까지 당화혈색소를 잘 조절하고 있네라는 상태까지 가려면 인슐린이 조금 C-펩타이드가 조금 더 안정될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는데 네. 당화혈색소가 5.5래요. 당화혈색소 괜찮잖아요. 네. 근데 C-펩타이드가 1.38이래요. 근데 음. 이걸 더 높이고 싶다고 하셔서 네. 이제 그런 설명을 좀 같이 좀 음. 하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사실 맞습니다. 5.5에 1.38은 괜찮은 겁니다. 너무 좋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맞아요. 5.5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펩타이드랑 당화혈색소는 같이 놓고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야지, C-펩타이드는 높을수록 무조건 좋고 당화혈색소는 낮을수록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C-펩타이드 수치가 떨어지면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사실 1순위예요. 당화혈색소가 기준이 돼서 이 당화혈색소가 졸업이라는 건 약을 먹지 않고 3개월 이상 동안 6.5가 됐냐 안 됐냐가 의미인 건데, 이 당화혈색소가 막 7.8, 막 8.1인데 C-펩타이드가 막 1이에요. 이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당화혈색소가 어쨌든 당뇨의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C-펩타이드를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합병증 예측하겠구나, 이 정도로 참고 범위로 이렇게 가셔야지, 너무 이 수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정말 막 우울해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 환자 중에. 그래서 당뇨가 졸업이 됐는데 C-펩타이드가 떨어진 거예요. 마른 당뇨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췌장 기능이 약해요. 그러면은 적은 인슐린 양으로 내가 혈당을 조절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막 많이 분비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몇 명이 일을 잘 처리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지신 거다, 인슐린의 효율이 좋아지신 거예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C-펩타이드 수치가 1이 안 넘었잖아요. 이러면서 너무 우울해하시길래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한
2개월만 지켜보자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계속 달래드리고 잠 잘 잠을 수 있게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어요. 원장님 저 이제 뭐 혈당도 괜찮고요. C펩타이드의 개념을 좀 잊으셨어요. 그래서 마른 당뇨의 특징은 딱 내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만 딱 하나만 잡지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안 돼요. 막 이것도 4병 저것도 4병 나도 저 증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 고가령의 특징, 마른 당뇨인 즉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형의 특징은 사실은 이 C펩타이드가 회복이 돼야지 당뇨가 졸업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졸업이 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6.6에 0.5예요. 이미 췌장 기능 저하형은 맞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으시면서 체중이 워낙 떨어져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좀 더 드셔라 했더니 당활수소가 오릅니다.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췌장의 인슐린 분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증가하긴 했는데 결국 이 구간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혈당을 올리자가 아니라 근육이 증가해야 돼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근육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혈당도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C펩도 올라가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고 당뇨 약으로서 조절하는 게 나는 좀 편하겠다 하셔서 또 밤량을 확 줄이거든요. 밤약 줄이니까 또 바로 C펩타이드 떨어지죠. 그래서 C펩타이드 값은 늘 변화하는 값이다. 그리고 C펩타이드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조절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서 생활습관이나 치료나 다 해야 했지만 결국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당화 혈색소예요. 그래서 이분도 6.4에 오셨지만 6.3에 이제 치료가 되셨을 때 6.3이거든요. 이분도 고갈령인데 좀 떨어지신 거예요. 당뇨약을 끊으신 거죠? 그렇죠. 당뇨약을 다 끊은 상태가 졸업이니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쯤 딱 당뇨약을 먹으면서 음식을 늘리니까 당활수소 오르고 오르면서 C펩타이드가 살짝 좀 떨어졌다가 다시 췌장을 계속 회복시키고 근육량 증가시키고 당뇨약을 했던 것을 내 몸에서 하게끔 하고 하니 6.3이 이제 완벽하게 당뇨약을 다 끊은 상태로 사실 이때쯤이면 당뇨약 다 끊었는데 다음 달에 오셨을 때 똑같이 6.3이셔서 졸업은 한 상태는 맞는데 좀 1에서 한 0.01 차이로 아쉽게 0.99로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갈형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2.13처럼 이렇게 과분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누구보다 이 C펩타이드가 떨어질 수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 자극하는 약을 끊든지 뭐 당뇨약을 조금 끊어줬을 때, 좀 단약을 할 때쯤이면 이렇게 C펩타이드 변화가 온다가 그러면 저 이제 당뇨가 치료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과정이다.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췌장 고갈형의 당뇨 졸업의 여정은 췌장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 단계에도 췌장 기능이 바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기 발견을 못하면 또 혈당이 완전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막 C펩타이드를 치료해서 막 그러실 필요까지 있나 싶기는 한데 저희가 C펩타이드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막 마음이 졸이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나 기준은 당화혈색소지만 당화혈색소를 좋아지거나 또 나빠지거나 했을 때 췌장 기능을 확인해서 치료법이나 관리법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이 훨씬 당화혈색소가 좋아지긴 했죠. 5.6, 5.8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은 한 4년째, 지금 5년째? 4년째죠? 4년째 한 1년에 한 3개월씩 한약을 처방을 받으시거든요. 요즘 소화가 안 돼요, 원장님. 요즘 야간뇨가 증가했어. 이런 그 계절성으로 조금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그동안 이 당화혈색소가 완전히 좋아지셨고요. 그런데 췌장 기능이 원래 떨어지신 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함께 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1.64나 1이나 0.81이나 비슷하고요. 음식 좀 더 드시면 근육량 증가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분의 핵심은 체중을 유지하게 해드리고 또 스트레스, 만성으로 이제 마른 당뇨인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 문제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되고요. 내장지방, 지방간, 소화기능 이런 부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도 좀 이렇게 C펩타이드를 고려해서 관리를 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C펩타이드를 회복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좋아져 있고 실후 혈당 변동성이
안정적이 되고 졸림이 좋아졌다는 혈당 스파이크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숙면을 푹 잤다. 그러면 혈당 진짜 좋아지거든요. 졸업하시는 분들도 푹 주무시면 그냥 당뇨 조절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숙면 7시간이 여러분의 당뇨 졸업과 또 C-펩타이드 회복, 또 몸이 좋아지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핵심 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영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고해 주세요. 영상을 봐야 되겠네요. 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네. 현옥 B님이 인슐린 짜내는 약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약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 설포닐 유레아라고 하는 약이 있고, 그 약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약입니다. 기전 자체가. 인슐린이 더 나오니까 혈당이 잡히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고요. 당뇨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췌장이 지치긴 합니다. 그 약을 드시면 췌장이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나중엔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약을 드시던 분들이 이제 혈당이 너무 잘 잡히고 뭐 저혈당이 되고,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이제 이 약을 끊어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 약을 끊고 나면 억지로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던 그 기전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약을 그 약을 끊으면 거의 대부분 인슐린 분비량도 같이 줄더라고요. 네네. 그쵸?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신기하게 인슐린 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인슐린은 투여를 하다가 인슐린 투여를 줄이면 C-펩타이드 수치는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밖에서 넣어주면 췌장이 내가 일하면 이게 더 오버되잖아요. 저혈당으로 주인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사가 들어오면 인슐린 주사가 들어오면 좀 덜 만듭니다.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좀 줄여주면 췌장이 나 일해야 되네? 이러면서 일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펩타이드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공정님이 70세이신데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디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5.8이었는데 5.7이 됐고 이게 비슷합니다 이거는. 근데 C-펩타이드 수치가 0.5에서 1.37까지 올라갔대요. 와우. 70세 분이신데 C-펩타이드가 회복이 됩니다. 저희도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췌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그 췌장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환을 또 처방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그 환을 드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췌장 기능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졸업하셨던 분, 18년 만에 졸업하셨던 분도 당화혈소가 7에서 5.5까지 떨어지고, 이게 단약을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5.5까지 떨어졌고, C-펩타이드도 회복을 하셨어요, 이분이. 스스로 노력을 하신 건데 0.67에서 1.2까지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데이터네요. 꼭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혜미 원장님 요약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냐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파트 4에 드디어 나옵니다. 네, 네. 드디어. 파트 4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4 제목은 췌장 재생을 돕는 3개월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이제 췌장 상태가 뭐 어떻고, 뭐고, 왜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모두 다 파트 1, 2, 3를 통해서 아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췌장이 살아나느냐, 이 방법을 제가 오늘 근거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당뇨 처음에 아마 진단 받고 막 당뇨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하시면은 뭐 탄수화물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제 탄수화물을 덜 드시고 복합 탄수화물은 좀 챙겨 드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 흰쌀밥을 드시는 경우, 네, 흰쌀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 정제 탄수화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갑니다.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높이 자체도 다르지만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우리가 정제탄수 먹지 말고 복합탄수 드세요 하는 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 때문이에요. 췌장에 있어서는 그 속도 때문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은 이제 가게에 손님이 한 명씩 천천히 오는 그런 속도로 오는 거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막 손님 100명이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좋은데요?
아, 그러네요. 가만히 아. 있겠습니다. 아, 네. 알바생의 입장에서. 이 사람 알바생입니다. 너무 힘들죠. 알바생인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100명이 오니까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이제 못해. 이러고. 요거도 너무 다양해. 맞아요. 그래서 이 알바생이 최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 최장이 뻗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못하겠다. 나 기절한다. 이렇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췌장을 혹사시키게 돼요. 정제탄수화물이. 그러면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면 베타세포에서 손상이 생기는데, 이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베타세포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활성산소에 좀 유독 취약해요. 아, 왜 취약하냐? 왜 이런 단점이 있냐 하면 빨리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서 그에 따라서 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활성산소에는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포체 과부하가 생기는데, 소포체가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을, 췌장 세포 안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럼 사실 이제 그 분비하는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원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차 분비가 많이 떨어져요. 1차 인슐린 분비가 딱 식사를 하고 나면 한 10분 안에, 혈당 들어오면 한 10분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인슐린을 쫙 분비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200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오르는 이유가 인슐린이 바로 1차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좀 잡아주기 때문인데, 당뇨가 있으면 이 1차 반응이 정상인 대비해서 최대 80%까지 소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1차 분비가 안 되니까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럼 혈당이 또 많이 오르면 더 그만큼 베타세포를 더 자극하게 되고, 그럼 베타세포는 더 약해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속도를 천천히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제탄수화물을 안 먹으려면, 자, 첫 번째로는 설탕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 가루, 밀가루나 뭐 쌀가루나 이런 걸로 만든 빵, 과자, 면, 떡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흰쌀밥도 조금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긴 안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이 제일 나쁘잖아요. 동의하시죠, 원장님들? 네. 네. 확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한 잔 요만큼만 마셔도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이 아니라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을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빵도 액상과당이 들어가고요. 과자도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료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옥수수 전분을 녹여서 설탕 대신을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이제 대량 생산할 때 그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게 다 액상과당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빵, 쿠키, 저 케이크 다 액상과당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이게 살 수 있는 음식들, 내지는 내가 이거를 딱 흰색의 빵이 보이면 이 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계란, 설탕,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음식들은 다 당뇨에 안 좋다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슬퍼하죠, 원장님? 슬프잖아요. 맛있는 건 다 당뇨에 안 좋아. 맞아요. 아유, 너무 슬프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이제 이경규 개그맨이랑, 네네. 개그맨 이경규님이랑 촬영을 했고, 계속 저한테 질문했던 게, 빵 너무 좋고, 고구마 감자도 너무 좋고, 너무 괴롭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얘기 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에서 온 재료 가지고 조리한 것도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근데 현미밥 100%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 여쭤보니까 이제 가스가 찬대요. 그러면 혈당에는 좋을지 몰라도 일단 위장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쌀이랑 섞어서 반반 이렇게 드시거나, 소화 잘 된 잡곡이랑 좀 섞어서 드시거나 하셔라. 어쨌든 우리는 또 위장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맛있다 생각하면 이제 너무 괴로운데, 다른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네. 정말 한식도 정말 제대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럼요. 네. 거기에서 또 좀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거기에 약간 입맛이 길들여지거나 좀 단맛에 대한 그 둔감함이 생겨가지고 자꾸 안 단 음식들이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식단을 좀 이렇게 좀 덜 단 걸 먹는 쪽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진료 하다 보면서 제가 진짜 바뀐 게 빵순이가 이제 주변 동료 원장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빵순이가 아니다고 이제. 옛날에 빵 많이 먹었어. 예전에 진짜 빵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빵을 보는 것을 돈을 보듯 맨날 막 오이 들고 다니고 막 계란 들고 다니고. 근데 정말 근데 입맛이 많이 더해서 너무 달아서 못 먹겠고요. 한 두세 스푼 먹으면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입맛이 많이 달라졌고, 왜냐면 제가 실천을 해봐야지 여러분께 정확한 그런 티칭도 드릴 수 있고, 뭘 힘들어 하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저도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당뇨 진료하면서 우리도 건강해지고 진짜예요. 좋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여기 제목 보시면 아예 안 먹으면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이것, 탄수화물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췌장 기능을 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어느 정도 드셔야 됩니다. 이런 나쁜 탄수화물은 드시지 마시고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생기는 문제가 첫 번째로는 이 베타세포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당이 올라가야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베타세포가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운영 감각을 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막 알바생 있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가게를 너무 오래 쉬면 어떻게 하는지를 까먹어요. 약간 이 녹쓰는 거예요, 췌장이. 그러면서 베타세포가 좀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몸에 아예 안 들어오면 지방을 대신 연료로 쓰면서 지방산이 나오는데 이 지방산이 또 조금 췌장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췌장에 안 좋기 때문에 너무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 빼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좀 드셔야 되는데 현미, 귀리, 채소 이런 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밥 이런 복합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GLP-1이 뭐냐? 위고비입니다. 요즘에 이제 막 위고비 마흔자로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 약하고 똑같은 성분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현미, 귀리, 채소 뭐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그렇게 하는 걸로 GLP-1을 이 몸에서 많이 분비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이 복합 탄수화물 드실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밥 100% 뭐 드시면 너무 좋은데 입맛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흰쌀밥을 무조건 안 먹는다,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좀 섞어가지고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뭐 콩이나 그 외에 다른 잡곡들도 다양하게 섞어보셔서 내가 요 정도면 좀 즐겁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선에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현미밥을 좋아하는데 현미 100% 먹어도 되게 오히려 고소하고 또 이렇게 씹는 맛도 더 있고 더 천천히 많이 씹게 돼서 천천히 삼키게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완전 가스 안 차요? 불편한 거 저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나는 현미하고 쌀하고 반씩 섞어보니까 너무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쌀을 7, 현미를 3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내 몸에 맞게 좀 트라이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좋게 계속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췌장에게 좋은 음식 섭취 간격입니다. 인슐린이 한 번 나오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혈중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전 10시에 오늘 간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계속 혈중에 인슐린이 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계속 먹는다. 이러면 하루 종일 인슐린이 몸 안에 계속 혈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만성 고인슐린 혈증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까 작용이 잘 안 되고 혈당이 잘 안 낮아지고 그럼 다시 인슐린이 더 분비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췌장에도 또 시계가 있는데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되게 베타세포 안에 작은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인슐린 효율이 되게 좋고요. 저녁에는 인슐린 효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같은 아까 그 카페 알바생이 아침에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이제 새벽 2시 되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 중 밤만 되면 밤만 6시만 넘어도 그렇죠. 네. 저녁 한 6시부터는 일을 안 해요.
일 너무 하기 싫어해요. 네, 효율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너무 적절한데. 그래서 일을 시키려면 오전에 빨리 시켜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음. 점심때 오후 4시, 5시까지만 시키고 6시 넘어서는 일 시키지 마라. 이게 그래서 같은 걸 먹어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데 같은 걸 먹어도 똑같은 걸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먹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먹어도 흡수가 더 많이 맞아요. 되니까 살도 더 많이 찌고 혈당도 더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저녁 식후 맞아요.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논문을 하나 제가 첨부해놨는데 이 논문 내용이 실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2번 식사하게 한 그룹 그리고 하루에 6번 식사하게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봤을 때 하루에 2번 먹은 그룹이 혈당, 체중, 지방간이 다 좋아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2번 먹는 거랑 조금씩 6번 먹는 거랑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씩 6번 먹는 것보다 그냥 크게 2번 먹는 게 낫다는 연구 결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1일 2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른 당뇨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잘 먹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몸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3번, 4번, 5번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 보시고 갑자기 오늘부터 하루에 2끼만 드시면 안 바로 돼요. 1일씩 좋나요? 하잖아요, 원장님. 바로. 특히 마른 당뇨는 조금 이렇게 지양하시는 게 좋고 비만 당뇨다 그러면 하루에 뭐 몸 상태에 따라서 일일 2식이나 뭐 1식 몸 상태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봐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딱 먹는 시간, 안 먹는 시간을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표는 지금 이제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관대한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관대한 시간표고 맞아요. 아 내가 좀 당뇨가 있고 당 관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럼 6시부터는 뭐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빡빡한가요? 네, 너무 빡빡합니다. 7시로 할까요? 슬퍼요. 저는 지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8시부터 7시 왜냐면 괜찮으세요?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만 공복하면 되는데 이건 딱 11시간이니까 딱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혜민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거 반대하십니다. 괜찮은데 근데 그 대신에 잠을 9시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11시에 주무시는 걸로 그런 분들 생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대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많은 저도 어제 현대인들이. 9시에 저녁 먹고 그냥 1일 2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맞잖아요. 이런 날이 있죠. 네. 네, 1일 못 2식만 지키는 하시는 날이 있죠. 분입니다. 아, 먹는 횟수가 너무 적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적게 먹죠. 네. 네. 아유. 9시 너무 늦었었는데. 그쵸.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사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이랑 많이 먹어가지고. 아,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은 이제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면 좋냐,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 강도의 운동은 당연히 좋은데, 이런 축구 같은 아주 대단히 고강도의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아드레날린을 쫙 분비해서 혈당을 쫙 올립니다. 그럼 혈당이 내가 지금 되게 높은 상태, 밥 먹고 혈당이 되게 높은 상태, 아니면 요즘에 혈당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 이럴 때 막 갑자기 뭐 축구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에 뭐 크로스핏이라던가 뭐 이런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이나 훈련을 한 경우에 혈당이 좀 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축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몸 상태에 따라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서 내가 운동을 했더니 혈당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좀 고강도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환자분은 등산하고 나면 그 다음날 나는 공복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그 등산이 뭐 어떤 강도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환자분한테는 좀 고강도의 운동이었던 거죠. 그럼 운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좀 더 평탄한 산을 다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췌장을 돕는 운동 vs 혹사시키는 운동 나와 있는데 그 제일 좋은 운동은 저는 식후 운동을 꼽습니다. 식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막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밥 먹고 나서 근육을 움직이면 글러프라는 통로가 개방이 됩니다. 근육에서. 그러면 그 글러프 통로를 통해서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혈당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인슐린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인슐린 의존성 경로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그냥 혈당이 이만큼 100만큼 있는데 50을 그냥 근육이 가져가면 원래 인슐린이 자기가 일을 100만큼 해야 되는데 50만 해도 되니까 췌장이 내가 할 일이 반으로 준 거잖아요. 너무 좋죠. 췌장 입장에서는 아, 내 일을 제가 나눠서 알아서 해주네.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기 이제 식후 10분 이렇게 걸으시는 게 식후가 아닐 때 그냥 30분 걷는 거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식후에 적절한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혈당 관리, 췌장 관리에 중요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막 좀 눕는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환자분들 좀 있거든요. 앉는 분들, 네. 눕는 분들 맞아요.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눕다 보면 TV도 보고 이러면 그냥 스르륵 잔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럴 때는 이게 좀 서 있거나 뭐 설거지라도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하고 온다거나 이런 걸 좀 맞아요. 하셔야 돼요. 꼭 걷지 않더라도 뭐 집안일만 하셔도 맞아요. 충분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제 맞아요. 핵심이 식후에 최소 10분은 움직이자. 이런 거라서 꼭 걷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식후 걷기 아니면 식후에 뭐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는 거는 혈당을 근육 속으로 빨아당겨서 빨리 혈당을 태우는 방식이고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거는 이 혈당의 저장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걷기하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근육이 또 많을수록 근육이 훈련이 잘 돼 있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잘 내려갑니다. 또 근력 운동이 당화혈색소를 한 0.39% 낮춰준다. 이런 메타 분석이 있거든요. 근력이 높아질수록 또 혈당 감소 폭도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그냥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이 좋은 게 내가 월요일에 운동하면 화요일에 운동 안 해도 이 효과가 유지가 되잖아요. 최대 다음 날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월, 화, 수, 목, 금토 못 해도 월, 수, 금 하시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도 운동을 한 효과가 난다. 네. 너무 이득이죠. 맞아요. 네. 오늘부터 꼭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근력 운동을 3가지만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요거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벽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나 아니면 의자 가지고 하는 의자 스쿼트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관절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거 하시다가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각도나 자세를 바꾸거나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다음 계단 오르기도 너무 좋고요.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하면서 혈당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낮추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도 그렇고 스쿼트도 그렇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계단 오르기도 저녁 먹고 그냥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계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서 접하기 쉬운 운동들로 꼽아봤어요. 세 번째는 브릿지 운동인데 이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요 자세로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냥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이게 이제 엉덩이 부분하고 후면 근육을 많이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스쿼트 운동을 하면 뭐 이제 허벅지 근육이랑 이런 큰 근육들을 많이 자극하니까 거의 인체 근육의 40%를 스쿼트가 자극한다고 합니다. 스쿼트 운동하면 좋은데 이게 또 그 자세나 각도나 무릎의 각도, 구부리는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자극하는 근육이 달라지는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 보면 엉덩이 자극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허벅지 자극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경우에 브릿지를 좀 병행해 주시면 엉덩이 근육도 엄청 크니까 그거를 같이 써서 근육을 좀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입니다. 당뇨 관리하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거 식단, 운동.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안 하시면 이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보다 혈당이 좀 안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수면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잤더니 베타세포 기능이 37%나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일주일도 아니고 5일 딱 적게 잤더니 바로 베타세포 기능이 40% 가까이 감소해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베타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못 자면 바로 베타세포 37%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간에서 포도당이 많이 방출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체 시계가 교란되는데 이제 췌장에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면 패턴하고 수면 패턴과 연동이 되는데 수면 상태가 안 좋거나 자꾸 너무 불규칙하거나 잠을 안 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긋나면서 좀 인슐린 분비나 아니면 어떤 인슐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당뇨 발생 위험이 좀 더 높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면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권장하고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는 게 좋고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강한 빛이 나오는 건 좀 멀리하면서 서서히 잠에 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췌장을 살리는 췌장 재생환의 원리와 한의학적으로 인제 췌장에 좋은 약재들을 조금 준비를 해 봤는데 환기, 산약, 맹문동 요렇게 3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인제 다 연구들이 있는데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수준의 연구들을 가지고 왔고요. 환기는 인제 사실 당뇨 한의학 처방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연구 결과도 좀 많은 그런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환기 다당류 같은 경우 베타세포에 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증식도 회복되고 자멸사도 억제되고 인슐린 분비도 복원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산약입니다. 이거 우리가 먹는 그 뿌리인데요. 산약의 알란토인 성분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장에서 GLP-1 분비를 늘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맹문동에 있는 성분이 췌장 염증을 차단한다. 이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재생환에는 대표적인 약재로 환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 췌장재생환을 먹으면 아까 이혜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C-펩타이드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이따가 임상례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췌장재생환을 드시면서 많이 C-펩타이드 수치가 또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방어가 잘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마운 처방이죠. 맞습니다. 요 구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췌장에 대한 저희도 약간 갈증?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 굉장히 저희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네, 처방입니다. 근데 이 처방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어떤 분이 요거 먹고 췌장 재생 해주는 한약을 먹고 소화가 잘 돼요라고 어떤 분이 올렸더니 또 다른 분이 아 그럼 나도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되게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뭐 항상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예. 예. 근데 가끔 이거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묽은 변 보시는 분들, 몸이 좀 추위를 많이 느끼시거나 이런 분들은 췌장재생환 드셨을 때 소화 잘 되신다고 보고요. 막 열이 많아요. 막 땀을 뻘뻘 내요. 운동을 하면 뻘뻘 내고 막 비만하신 분들은 조금 오이를 먹었을 때 더부룩하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어요. 아주 간혹. 대부분은 먹었으니까 뭐 좋아요. 혈당도 더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약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몸 상태마다 다른데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이것부터가 사실 적응증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해 준 분들이 크게 없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더부룩하면 힘들어하죠. 네, 그게 소화불량이지. 근데 그건 먹어서 그런 거.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묽은 변? 그럴 때는 제로 요소가 좋습니다라고 하셨고 예, 저희가 이제 굳이 댓글이 올라와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제로 요소 먹고 저는 혈당 덕을 많이 봤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아까 이제 70세 분이셨는데 췌장 한약 치료하고 나서 당화지수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량도 늘어났던 70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췌장 재생환 드시고 효과를 봤었고 그다음에 락티 7008, 뭐 효소, 제로 요소, 뭐 그다음에 하루 단백질 이런 거 드시면서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만 진료하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신발도 그렇고 접지가 맞아요. 되는 맨발 걷기를 가능하게 해준 신발도 그렇고 제로 요소도 사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소화가 안 되면 혈당이 안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만든 게 제로 요소였던 거고
혈당 바로도 바나바입 들어가면서 한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한약까지 먹기는 좀 아직 뭐 전 단계거나 아니면 초기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거나 뭐 해서 그냥 건강기능식품 먹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드리려고 만든 게 이제 혈당 바로고 저희가 다 그런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제품들이거든요. 그거 제품들 네, 마지막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벌써 13분이에요. 로드맵 맞아요. 말씀해 주시고 파트 5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드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3개월 동안 췌장의 좋은 습관으로 나를 바꿔보자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에 바꾸면 너무 힘드니까 1개월의 식이, 2개월의 운동, 3개월의 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습관 하나씩 바꾸기를 목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시고요. 이제 1개월 차 1주에는 야식 끊기. 이게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 그리고 1개월차 2주에는 흰쌀밥 혹시 많이 드시는 분들이면 쌀밥을 한 이제 반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드셔보시기. 그리고 단 음료 이런 거 안 드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식후 바로 걷기. 식후에 즉시 걷는 거 시작해 주시고요. 4주차부터는 하루에 3끼, 뭐 2끼든 3끼든 드시는 거 고정해가지고 드시고 간식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패턴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2개월 차는 운동 습관을 잡을 텐데요. 1주 차에는 식후 걷기를 좀 더 많이, 식후 걷기를 몇 끼니 식사한 다음에 항상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늘려주시고, 스쿼트나 이런 근력 운동들을 좀 2주 차, 3주 차에는 점차 추가해 주시고요. 4주 차에는 내가 운동에 좀 익숙해졌다 하면 운동 강도, 운동 횟수나 운동 무게를 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도를 좀 높여주세요. 3개월 차에는 수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취침을 30분 지금보다 앞당기셔가지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좋은 수면을 취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기 그렇게 해서 자기 전에 최소 한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여건이 되시면은 좀 자기 전에 항상 족욕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좀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왜 신생아들 자기 전에 수면 루틴 만들듯이 사실 성인도 똑같거든요. 자기 전에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자는 거야 라는 사인을 몸에 계속 각인시켜 주시면 이제 좀 그 시간이 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 점검. 여기서 지표는 이제 당화혈색소, 또 공복혈당, C-펩타이드 검사 이런 거를 3개월 단위로 또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혈당이 좋아졌구나, 췌장이 좋아졌구나, 좋아졌는지 어떤지를 지표를 점검하면서 계속 추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상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졸업 성공 사례입니다. 이 김땡땡 환자분은 지금 이제 치료 한창 하고 계시는,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은 약을 3알 드시고 계세요. 당뇨약을 3알 드시고 계시고, 인슐린도 되게 많이 맞고 계시는 분인데, 기전 인슐린, 속효성 인슐린 모두 맞고 계시고요. 이분은 한약이랑 췌장환이랑 이렇게 2가지를 같이 복용하셨습니다. 보시면 혈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이 꾸준히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8.7에서부터 6.2까지 낮아지고 C-펩타이드가 많이 높아졌어요. 혈당이 낮아지면 원래 C-펩타이드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췌장재생환을 꾸준히 드셨더니 이 상태에서 혈당은 낮아지면서도 오히려 C-펩타이드는 0.79까지 회복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을 하나 혈당이 좋아지셔서 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낮은 혈당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점점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도 지금 계속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당뇨약을 하나를 복용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를 복용하시는데 12.5로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셨고 이 상태에서 쭉 혈당이 꾸준히 낮아져가지고 가장 최근에 6.6이 나왔는데 C-펩타이드가 많이 혈당이 낮아졌는데도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 범위인 1.1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약 드시면서 췌장환 2가지 같이 복용하셨고요. 약 용량을 그래서 많이 좋아지셔서 중간에 한번 줄이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좋은 혈당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완전 당뇨 졸업까지 가실 수 있도록 잘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면도 원래 하루에 3번씩 계셨거든요. 잠을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보통 한 번, 가끔 2번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야간요가 줄어든 거예요? 야간요가 아니라 그냥 수면 자체가. 네, 오. 수면 자체가 좋아지셨어요. 그러셨군요. 수면 깨는 굉장히 이유가 중요하죠. 야간요 때문이 아니었던 거네요. 예, 제 기억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꼭 졸업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뷰로 모시고 오세요. 네. 네, 다음으로는 양땡땡님이신데 이렇게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김은주 원장님 사례처럼 11.5%로 내원을 하셨고 처음에 C-펩타이드 수치는 0. 몇인가요? 안 보이죠? 0.38 아닌가요? 와, 0.8. 저기 보인다고? 0.88. 0.88. 네. 네, 0.88이셨는데
이분이 당뇨약 내알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내알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11.5%니까 엄청 높잖아요. 근데 내알을 6월 말쯤에 모두 다 단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소는 더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최종 6.2로 마무리를 하셨고 시펩타이드 수치는 당화혈소가 떨어졌는데 시펩타이드 수치는 다행히 증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5까지 회복이 돼서 원래 1 미만이었는데 시펩타이드는 증가가 되고 당뇨약은 내알 모두 다 끊고 6점대까지 떨어지고 사실 이런 게 가장 뿌듯한 또 졸업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분은 김지원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셨던 분이고 저희 인터뷰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0.77이었어요. 시펩타이드 수치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거였는데 이분 야식도 좀 줄이고 아까 김은정 원장님이 얘기했던 10시간, 12시간 공복을 잘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서 당화수소가 7.2로 내원을 하셨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6.0까지 떨어져서 당뇨도 졸업하고 시펩타이드 수치는 1 이상으로 회복이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아주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누군지 아실 것 같죠. 이분이신데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결과값을 제가 항상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데 또 AI를 또 통해서 이거를 수치를 넣고 또 해석을 들려보시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댓글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오신 지가 지금 4일 전이시거든요. 4일 전에 오셨을 때 인슐린 시펩타이드 수치가 이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만으로도 정말 중증 당뇨인이셨는데 진짜 딱 3개월 만에 5.8로 확 회복을 하셨던 이런 노력을 정말 직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왜 좋아지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11.1에서 1.66은 췌장이 인슐린 분비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5.8에서 1.3이면은 굉장히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 췌장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적게 분비했지만 지금은 효율이 극대화돼서 혈당이 더 빨리 좋아진 거다. 낮아졌다. 그래서 원래도 췌장이 많이 건강한 타입이셨고 11.1에도 참 대단하셨던 게 당뇨약을 안 드시고 딱 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 덕에 어쨌든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이 내 생활요법이랑 한약 치료 이 딱 2가지만으로 당뇨를 졸업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다음 달에 당뇨 졸업자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당뇨 전 단계에서 시펩타이드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이분은 갱년기 이후에 굉장히 당뇨가 심해진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식곤증, 뭐 내가 소화불량, 수면불량 이런 내 몸의 증상들을 통해서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시게 됐는데 역시 시펩타이드가 저하된 상태에서 3개월, 이분도 한 4개월 이 정도 만에 확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시펩타이드는 증가하고 그래서 한약의 만족도도 좋으셨고 본인이 항상 저는 감사드리는 게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지라는 분들의 사례를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치의가 되셔서 내가 왜 혈당이 올라가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이고 내 췌장이 어떤 상태인지는 본인이 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당뇨 졸업이랑 또 췌장 기능이랑 또 합병증까지 저희가 총 망라해서 꿀팁 다 전수해 드렸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핵심 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졸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졸업하셨던 사례 분들처럼 그리고 혹은 이 편지를 받고 졸업하셨던 분이 또 아까 올려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례처럼 오늘 강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2026년에 꼭 당뇨 졸업이 되거나 졸업과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길에 도움이 될 편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7일간의 편지라고 해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굉장히 알차게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 달력 요거 모르시면 사실 생활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안 돼요. 공복혈당 달력 쓰는 방법 2일차가 운동, 3일차가 수면, 4일차가 음식, 그다음 5일차가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6일차가 또 혈관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합병증은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7일차에 졸업에 성공한 사례들까지
정리가 된 편지를 매일 아침 9시에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1877-8125 전화번호 요거 캡처해 놓으시고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꼭 받아보시면서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질문을 저희 틈틈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나 꼭 답변 받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8442-5178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내일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그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원장님 다음 강의 42탄은 언제인가요? 네, 42탄 강의는 7월 7일 화요일 8시입니다. 다음 강의 주제도 여전히 당연히 당뇨 졸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 시작해볼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공정님이었나? 네. 공정님이었나? 저희 제품 드시고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또 달렸어요. 저도 효소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만든 건 아니라서 요거 받고 싶어요, 요거 받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오늘 올려주셨던 분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이고요. 고단백, 저탄수, 저당, 하루 단백살입니다. 당뇨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밥 줄이는 거잖아요. 그 마음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들여 만든 제품이 바로 하루 단백살입니다. 쌀에서 단백질만 추출해 만든 기능성 쌀입니다. 백미보다 탄수화물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이 무려 7배나 높아요. 특히 마른 당뇨인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서 몸이 좋다는 잡곡밥을 드셔도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소화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하루 단백살은 쌀 단백질로 만들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되고 여기에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잎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 지을 때 딱 한 포씩 넣어주시면 되게끔 포장이 되어 있어서 소포장되어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혈당 걱정 없이 든든한 식사하실 수 있게 하루 단백살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시는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당뇨 졸업한 분들 중 맨발 걷기 추천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당뇨에 정말 좋은 운동인 건 알지만 발에 상처가 날까봐 혹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점점 맨발 걷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사실 저조차도 옛날보다 많이 못하거든요. 하지만 신발은 맨날 신고 다닙니다. 지금도 신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맨발 바로입니다. 이 신발은 전도가 되는 특수 밑창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 걷기의 핵심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발 보호는 기본이고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매일 챙겨 신는 제품입니다. 총 6분께 드릴게요. 맨발 바로. 저는 요새 맨발 바로만 보면 저희 환자분 중에 저희 지정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흰색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흰색? 너무 떼타지 않을까요? 엄청 떼탈 것 같은데? 흰색밖에 생각 안 나요, 요새. 맨발 바로 흰색.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많이 신으세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인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인의 장내 미생물 지도가 일반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직접 일반인과 당뇨인 각각 50명의 대변을 채집해 국내 최초로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유독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이 균이 모자라면 혈당 조절은 물론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 꼭 필요한 이 부족한 균을 채워드리기 위해 당뇨 0g의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락티 7.8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저 꾸준히 먹고 있어요. 락티 7.8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제품입니다. 바로 제로요소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혈당이 요동치는 건 물론이고 몸속에 노폐물까지 쌓여서 결국 당뇨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유독 식후 혈당이 튀어서 고민인 분들께 이 제로요소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서 식후 혈당이 안정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당뇨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설탕, 결정과당, 포도당을 쏙 뺀 제품이라 아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맛이 좋아요. 소화가 편해야 혈당도 맛있어요. 잡히는 법이죠. 총 10분께 제로요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실 게 제로요소 있으니까 과식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좀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거 좀 맛있는데 이러면 이제 소화제 좀 먹고 한방 소화제, 제로효소 좀 먹고 막 이럴 때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혈당과 면역을 한 번에 잡는 올인원 건강기능식품 혈당바로입니다. 혈당바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탁월한 바나바잎 추출은 기본이고 기력을 보강해주는 홍삼 그리고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녹여낸 9가지 한약재까지 아주 알차게 담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더 특별한 이유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혈당바로를 구매하시면 당뇨 전담 매니저가 직접 전화로 1:1 생활관리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품만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생활관리를 좀 같이 티칭해주면 좋은데 매니저분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찾아주시는 재구매율이 정말 높은 제품입니다. 혈당과 면역 관리가 시급한 분들을 위해 혈당바로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당일 참여자 추첨 해볼까요, 저희? 네, 좋습니다. 강의 중 댓글 달아주신 분들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인데요. 당일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9, 안 하기로 했어요. 7, 6, 5, 5, 4, 3, 2, 1. 와! 제로 닥터스의 하루 단백살 받아보실 5분입니다. 하혜나님, 유절 QWESJ 1CL8Z 이분 왠지 그 명현수님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으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히어링님, 나인수님, HHKIS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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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맨발바로 받아보실 3분입니다. 김정수님, 임도창님, 한용성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 락트 7.8에 받아보실 5분입니다. 전영수님, 이원우님, 가수 박민호TV님, 강종구님, 김병조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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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님 낯익어요. 제로닥터스 제로효소 받아보실 5분입니다. 현옥비. KB, 현옥비. 현옥비님, 오미자님, 배상도님, 팥빵맨님, 성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혈당바로 바로 받아보실 2분입니다. 0701 현님, 이강욱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우. 아닌데요, 원장님. 명명수님 아니래요. 유절로 시작을 해서 저는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다음 혹시 다른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20분 저희 아직 추첨해서. 남았습니다. 네. 사전 참여자가 추첨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김은주 네. 원장님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하루 단백살 받으실 5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참여자 추첨 중입니다. 네. 하루 단백살 받으실 5분입니다. 최땡영님 393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땡애님 417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땡열님 579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땡원님 6646 뭔가 6646 오늘 환자분이세요? 오셨던 네, 제 환자분인 것 같은데 우와.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땡훈님 785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 단백살 5분 다 뽑았고요. 다음으로 맨발 바로 받으실 3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맨발 바로 서땡희님 678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땡연님 329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땡구님 860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락티 7.8 받으실 5분.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라트 7.8 5분, 공땡성님 4만화6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땡일님 636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땡은님 018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땡석님 280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라트 7.8 마지막이죠. 네. 한땡햇님 4240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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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로 요소 받으실 5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땡석님 362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땡성님 축하드립니다. 한땡수님 352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땡필님 647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힘이 없어요, 원장님. 파이팅! 인땡철님,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인땡철님 738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땡옥님 403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혈당 바로 받으실 네. 2분. 마지막 마지막 두 2분. 분. 두 분 마지막. 누굴까요? 네. 제발. 마지막. 3분 뽑았어요. 네. 엄마. 네. 그럼 한 분은 네. 네. 김땡화님 5433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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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김땡철님 009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2회 소시지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품에 등장한 제품들의 할인 정보나 공동구매, 체험단 신청 이런 것도 진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링크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희 원장님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합병증 프로그램 저희 다음 주 되면 이제 간단한 버전이 나오거든요. 간단한 것들만 입력을 해도 합병증 그 위험률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소식지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꺼내서 당뇨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어 주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시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17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세요. 참고로 맨발 바로는 신발이다 보니 사이즈가 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드리지만 사이즈는 함께 보내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김정순이 2명이래요. 동명이인 정확한 유저 아이디가 무엇인지요 했는데 지금 김정순 이름만 딱 써져 있는 아이디가 아까 당첨이 되신 것 같고 지금 요거 말씀하신 김정순 SOB3S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아까 여기 추출했을 때 딱 그 이름 맞아요. 김정순 이 딱 3글자가 딱 당첨이 되신 거여가지고 혹시 안 나타나시면 이분께. 그러다 나중에 항의하면 그렇군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분들의 당뇨 극복을 위해 당뇨 졸업을 위해 더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7일 날짜도 좋네요. 7월 7일 7. 7월 7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원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부산자 원장님도 함께 네, 한번 부산자 원장님 7월에 네, 봬요. 7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